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애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의미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체면이 서고 안 서고 뭐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왜 그러냐고 저희 그 디렉터가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애를 키워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옷차림, 뭐 백 드는 거 너무 신경 쓰고 뭐 애들 모임이나 뭐 스포츠 센터 데리고 가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입고 오니까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산업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중국, 뭐 베트남도 지금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그야말로 돈이 최고고 어떻게 보이느냐, 예쁘나 안 예쁘나 이런 데에 굉장히 초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의식들이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급속하게 산업적으로 빨리 발달한 나라일수록 팽배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소득 순도 올라갔고 또 지금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 자기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고급과 돈 많은 것들만 최고의 가치로 취급되는 사회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정말 그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 자기애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만이 그런 에너지와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지금 문화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되게 좋은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면면이 숨어 있는 이 가치관, 인간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 완벽주의라든지 나리시시즘 이건 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수준을 유지하고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너무나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발견해 나가고 진흙탕에 구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화적인 또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수준을 뚫고 나가야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나리시시즘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자녀를 기르고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데 이 나리시시즘이라는 거는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늘 그 겉에 껍질이 너무 허영적이고 뭔가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고 속은 공허한,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몰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와 이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우린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 자기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병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그 돈을 많이 번 진짜 억만장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를 지금 너무 많이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철학적인 어떤 토대를 갖고 또 어떤 글을 읽고 감성을 느끼고 이 느낌을 알아가고 이런데 되게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AI가 이렇게 나오고 챗 GPT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전략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고받는 관계를 해라. 주고받는 관계를 해라. 여러분의 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뭐 동생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들과 관계를 할 때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함께 줬으니까 함께 받고 저 그런 관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2개 주면 1개는 주고 뭐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 동생이 분명히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잘 산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산 지가 뭐 15년, 20년 이렇게 돼 가는데 그 모든 세월 동안에 이 언니만 밥을 샀다는 거예요. 동생이 훨씬 잘 사는데 더 똑똑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형편이 괜찮아서 여러분이 늘 밥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도 뭐 5번 사면 1~2번은 자기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손해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도 나를 사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가 걔한테 얻어먹어 뭐 이런 관계라면 그러면은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밥을 사면 이 친구는 뭐 나에게 뭐 중요한 정보를 조금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도 조금 이렇게 위로를 준다든지 신경을 더 써준다든지 그게 뭐 물질적인 거 아니라도 뭔가 내가 주고 뭔가 받는 그런 것들이 약간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한 관계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그렇게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내 마음속에 훈련된 어떤 사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걸 통찰하고 여러분을 좀 더 자기 자신을 각성을 시켜가지고 훈련하면 돼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는 어쩌면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와의 관계에서 늘 만나면 뭔가 그 친구를 만나면 오래된 친구이고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같고 내가 나를 만나면 인정도 해주는데 걔를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씁쓸하고 내가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면서 그날도 내가 계산을 내가 했고 그날 만일에 한 2시간을 만났는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 30분은 친구가 이야기를 했고 나는 30분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또 내가 뭘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다.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여러분 봐야 되겠죠.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도 되게 여러분과 이렇게 되게 빛나 보이고 좋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귀게 되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내가 뭔가를 해주고 내가 시간도 맞춰주고 약속 시간을 정할 때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메뉴를 정할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그가 먹고 싶은 거를 항상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밀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자기애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그 침범을 당하고 양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또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고받는다는 게 뭐냐. 처음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저마다 서로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이 꼭 똑같이 계산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가 나와 사귀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인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는 게 없는데 그것들을 내가 계속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내가 착취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마워하고 있는가도 좀 봐야 돼요. 정말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당연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뭐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 저도 되게 싫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식비를 다 치르고 내가 싹 가는 것 너무 익숙하죠. 그게 난 너무 편해. 그런데 기다리세요. 너무 편하고 여러분이 내지 않고 얻어먹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모험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거리를 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균형을 맞추고 주고받는 관계를 한다는 것, 내가 위로를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로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줬다면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사람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고, 내가 밥을 샀으면 그도 뭐 내가 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에서 밥 좀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사랑을 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퍼센트로 봤을 때 60%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는 그 사람이 하고 내가 많이 하면 60%.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고 덜 받으면서. 그렇지만 건강하게 주고받는 그런 삶이 돼야만 서로 사랑을 하고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